자, 아까 함께 봤던 서원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 위에서 터진 거래량이 앞선 곳보다 확실하게 많고 파동폭이 많이 좁은 상태에 갇혀 있어요. 자, 이러면은 힘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빠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다 담고 올라와 줘야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해버렸네요. 그럼 이러한 파동 내에서 지금 지지와 저항의 위치가 뒤바뀐 거거든요. 비교적 중심자리 1440원 1440원 정도가 이제 저렴한 가격이 되겠죠. 그냥 개념에 의한 돌파 매매가 되는 겁니다. 1440원. 그리고 매도가는 1470원이 되겠네요. 일단 1440원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주는 거를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1440원에 자그마한 이제 라운드 피겨가 있었는데 전부 다 체결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목표가인 1470원의 물량을 전부 잡아먹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VI를 어떻게 만들어낼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보충 설명을 위해서 영상을 또 찍으려고 합니다. 설명을 더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돌파 매매가 어렵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막상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원을 주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최근 들어서 오랜만에 크게 주목을 받은 거래량이 등장해서 그래요. 이제 중간에 같이 보고 있었던 게 수산중공업인데 수산중공업도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어떤 이만큼의 거래량을 보여주는 사실이 있어요.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는 이전에도 많이 터지고 최근에도 많이 터진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충격파의 어떤 연속성으로 따진다면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터진 2016년 15년 이때 이후에는 이만큼 터진 적이 없거든요. 이 종목이 연속성으로 따지면은 더 추세 파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매물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 정도까지 거래량이 터졌다면 사실 재료나 이런 걸 아예 볼 필요도 없거든요. 뭐 조금 더 막무가내로 나가서 아예 이 회사가 뭘 하는지 모른다 하더라도 해볼 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거래량이 오랜만에 나와 주었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가 갑자기 올린 거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전에 이미 높은 가격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것보다 더 편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충격파 외에 추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돌파 매매 관점이니까 종목 선택과 관련해서는 그 부분이 정말 중요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분 차트를 보면은 이제 분 차트 상에서 최초에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일단 하나의 파동이 만들어지고 조정이 일어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을 할 때 여기를 노린다. 이 계획이 이제
있었는데 이 친구는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빠졌어요. 그러면은 당분간은 볼 이유가 사라져요. 그럼 언제 다시 보느냐? 이때부터 다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예 안 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관심 종목에서도 이제 빼버리게 되면 이제 관심 종목 정리는 이 컴퓨터 말고 이제 다른 노트북이 총 3대가 있는데, 만약에 얘가 시가를 깨고 여기 저가를 깨고 쭉 빠졌으면은 관심 종목에서 지워졌을 거예요. 최초에는 이거 파동을 넣었을 때 나왔을 때 바로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을 수 있는데 이거 끌어당겨서 관심 종목 창에 넣으면 그냥 들어갑니다. 저가를 깨고 빠졌으면은 그때는 볼 이유가 없어요. 이 경우는. 근데 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는 계속 있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주목을 하느냐? 이러한 기준들이 필요해요. 돌파 매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한 종목만 계속 집중할 때는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는 그 종목에만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전에는 계속 어떤 나에게 유리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어쨌든 첫 번째 파동이 발생을 하고 어딘가에 부딪혀서 빠졌어요. 그 기준을 알기 위해서 제가 보는 시점이 무엇이냐면은 정말 별거 없거든요. 여기 고점 그리고 뭐 시가 이런 것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시가.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 꼬리가 길면은 꼬리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 시가 이 정도. 그리고 이 안을 그냥 3등분 내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보는 건 아니고요. 3등분을 내어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은 나름의 그냥 기준이에요. 기준. 이 제일 위에는 천장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일 아래는 바닥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중심부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얼추 보는 거예요. 이 선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 정도 있으면 중심부에 있구나. 이거보다 아래에 있으면은 뭐 바닥 부근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걸로 어떤 걸 판단하냐면 충격파 대비, 그러니까 얘는 이제 분차트 상에서는 이게 충격파죠. 충격파 대비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천장에 있거나 주가가 충격파 이후에 이렇게 볼까요? 충격파 이후에 천장에 이렇게 주가가 위치하게 되면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중심부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대충 봐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아래까지 빠지게 되면 올라올 때까지 아예 볼 생각을 안 합니다. 어디까지? 천장까지. 그러니까 아래 빠졌다가 여기에 와 있는 거는 전혀 신경을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하락 추세라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얘가 올라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를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기준이 있으면은 내가 이 종목 하나 때문에 목맬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격파 대비 주가의 위치를 따져서 나에게 있어서 중한 정도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지. 근데 만약에 주가가 뭐 여기 하단부에 가까이 있다거나 하면은 이 친구 대신에
같은 시간에 다른 종목을 빠르게 살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버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 3개를 선 4개네요. 이 4개를 긋는 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으면 돼요. 그냥 허공의 줄이 3개가 이렇게 3등분 되어서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을 다시 주목하게 되었을 때 천장 영역에 다시 들어왔잖아요. 밑을 찍고 나면은 이 위에까지 오는 걸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락 추세라면은 그림이 이렇게 될 테니까. 근데 이거를 중심부 영역까지 다 말아서 올라갔다면 정말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다시 주의해서 봐야 돼요. 천장 영역이 있으니까.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거를 보느냐? 적극성을 따지는 거예요. 적극성. 지금 이제 얘가 만약에 돌파하고자 한다면은 그만큼 적극적인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중심부에 있다가 일로 오는 것도 있겠지만 하단부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는 더 비교적 적극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적극성을 따지기 위한 두 번째는 여기에 머무르는 시간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적입니다. 제일 핵심적이에요.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머무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의 형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이렇게 머무른 시간이 길어요. 나머지 하나는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도 정말 중요한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래요. 어떤 걸로 이 영역을,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돌파하고자 했을 때 그 적극성을 무엇으로 따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어떤 면접관의 위치에 있다면 목소리가 큰 것도 어떤 적극성으로 볼 수도 있을 테지만 그 외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성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차트 모양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돌파의 형태가 다 달라지는 이유는 나 이제 돌파할 거야. 돌파할지도 몰라.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적극적인 정도가 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제 친구는 면접을 볼 때 여름에 면접을 보는데 부채를 들고 갔대요. 한 사람씩 나눠주기 위해서 5개를 주머니에 꽂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줄 수 있는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자신을 어필하기 위한 적극성을 준비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출발은 머무른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 상단부에서는 얼마 못 있었어요. 3분 정도 버텼습니다. 카레가 익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카레보다 더 어려운 게 익었을 수도 있습니다. 3분 카레보다 더 오래 지속이 됐어요. 이걸 하나의 적극성으로 본다라는 거죠. 제가 하는 농담은 진짜 농담일 뿐입니다. 어쨌든 여기 다시 올라와서 버틴 시간이 더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분명히 여기서 맞고 떨어진 거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이 많은 자리로 가는데 더 버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려왔다가 하단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까지 올라간 것까지 포함해서 적극성이 더욱 좋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상단부에서 만들어진 천장 영역에서 만들어진 이 거래량이 상당히 한 번 더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 라는 사실을, 그런 분위기를 더 크게 조성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천장 영역을 이제 전부 다 뚫고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가격은 이전에는 생각을 안 했던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터지는 거래량이 이전에 최대 거래량 수준을 놓고 보았을 때 상당량 터져준다면, 이게 예전에 설명했듯이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자리가 싸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게 많이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항 영역이, 이러한 저항 영역이 지지의 영역으로 뒤바뀌는 순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적극성을 크게 보였던 자리, 이러한 자리를 믿고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돌파 매매의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더 이제 간단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사실은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은 결국엔 차트마다 다 다르거든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모습을 또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거를 덜 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의 패턴을 확실하게 외우고 있으면 나머지는 이걸 대조해서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다른 것도 보여요. 확실히 외우고 있어야. 근데 얼추 머릿속으로 이해만 하고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지. 그러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남아 있겠죠. 그래서 찾으려고 하면 안 나와요. 근데 이거를 확실하게 기준으로 잡고 생각을 하면 보여요. 그렇게 따지면은 수산중공업은, 이거는 놓쳤지만 얘도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근데 모양이 다른 이유는 그 다른 이유가 또 있겠죠. 그 이유를 뭘로부터 찾아야 하냐면, 내가 하나 확실하게 외워둔 그 무언가 기준을 가지고 그걸 대비해서 찾는 거예요. 그래야 유연한 매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서원은 그게 정말 잘 드러났어요. 그렇게 해서 돌파했을 때 또 위로 크게 튀지도 않고, 너무 위로 크게 튀면은 이제 개인이 붙잡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그 상태에서 비교적 그런 걸 확인해 준 시점으로부터 비교적 저렴한 가격, 이 부근이 되겠네요. 이러한 부근. 그러니까 저도 그 가격을 정확히는 모릅니다. 제가 믿고 있는 영역은 이 순간에는 그냥 이 영역이 되니까요. 지지와 저항이 바뀌는 그 순간, 그 과정. 그랬을 때 이게 저항이 지지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모르는 일인 겁니다. 이렇게 바로 돌파하고 나서 사는 거랑 떨어지고 나서 사는 거는 또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돌파했다고 해서 무조건 지지가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 보시면 좋아요. 많은 케이스들을 접해 보면 좋아요. 근데 얘는 정말 좋았던 게 최근 들어서 정말 크게 주목받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정석 종목이라는 그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누군가의 강요나 어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저한테 구독자를 늘려줄 테니 돈을 내라. 이런 메일 보내지 마세요. 그런 업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무 쓸데 없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